오늘의 이 강의는 저산소증과 고혈압, 심장병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제일 흔히 보이는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불행한 것은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본태성 고혈압의 형성 원인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전략을 수령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산소증과 건강에 관해서 10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저산소증은 분명히 혈압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혈액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산소를 운송하는 것인데 저산소증은 당연히 혈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죠. 그래서 제가 산소의 시각으로 새로운 고혈압 유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저산소증은 꼭 고혈압을 조성합니다. 그러기에 혈액이 좋아져서 저산소증을 해결하면은 이거 제가 구상해낸 이런 유형의 고혈압은 완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 중에서 고혈압 환자를 상대로 혈액요법을 이용하여 그들의 신체로 하여금 산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니 많은 고혈압이 완치됩니다. 분명히 저산소증으로 인한 고혈압이 많이 존재함을 증명하겠죠. 그러나 의학적으로 이런 유형의 고혈압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유형의 고혈압이 바로 본태성 고혈압이 아닐까요? 그러면 다음 저산소증이 왜서 고혈압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셔야 할 것은 저산소증이란 혈액 또는 혈관에 차질이 생겨서 우리 신체의 세포들이 산소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짐을 가리키는 현상입니다. 혈액의 역할은 무엇이죠? 산소와 온갖 영양물질 등을 신체의 모든 조직세포에 운송해주고 노폐물을 폐, 콩팥 등에 가져다주는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산소는 적혈구에 실어서 운송되고 그 외의 다른 물질들은 모두 혈액에서 분자의 형식으로 운송되는데 덩치는 다 작습니다. 나노급 크기인데 적혈구 덩치의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운송하는 데는 정상적인 혈압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산소 자체의 덩치는 아주 작지만 적혈구라고 하는 덩치가 커다란 트럭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산소의 운송은 꼭 혈압과 긴밀히 연관시켜야 합니다. 혈압을 높이면 혈액이 더 많이 신체의 구석구석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체가 저산소증에 빠질 때 혈압을 높이면은 혈액 유동량이 오르고 그러면은 저산소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적혈구에 관한 내용은 제2강 미소순환 장애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본 강의의 독립성을 위하여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이 첫 번째 제일 위에 줄, 이것은 10cc 혈액입니다. 이것도 10cc 혈액입니다. 차별점이 무엇이에요? 여기에 빨간 점이 여기보다 적지요. 이 빨간 점은 적혈구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혈구의 수량이 이건 5개고 여기는 적혈구의 수량이 10개입니다. 한 배 차납니다. 적혈구는 사실 트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혈구 수량이 5개라면은 트럭이 5개나 마찬가지고 여기서 적혈구가 10개라면은 트럭이 10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 개의 트럭이 실은 그 짐의 양이 같다면은 여기는 10개 트럭, 5개 트럭. 그래서 이 10cc 혈액이 담은 산소는 이쪽 10cc가 혈액이 가지고 있는 산소보다 한 배 더 많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구상해 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저기 우리 신체의 어느 부위에 이 10cc 가지고 혈액을 공급한다면은 이런 혈액 가지고 그 산소를 공급한다면은 매 초당 10cc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위에 만약에 똑같은 양의 산소를 공급할 때 만약에 이 혈액을 쓴다면은 이 혈액은 얼마 써야 되겠어요? 매 초당 20cc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쪽 10cc 혈액이 가지고 있는 산소가 이쪽 10cc보다 절반 적으니까 혈액의 양이 배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배로 올라가려면은 만약에 혈관 이 두 가지 경우에서 혈관의 직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심장의 박출량을 한 배 더 올려야 이거 20cc를 동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심장의 박출량이 한 배 더 올라가면은 동맥혈관 속에 혈액이 많이 차기 때문에 혈압도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액이 안 좋으면은 심장의 부담이 엄청 올라갈 것이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만약에 적혈구가 문제 있으면은 많은 혈액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산소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줄은 역시 이것은 정상적인 혈액 10cc. 이쪽에는 역시 10cc 혈액인데 무슨 차별인가 하면은 이쪽 10cc 혈액은 히모글로빈 질량이 부족합니다. 히모글로빈이 뭐지요? 히모글로빈은 산소를 담는 특수한 용기나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공장이고 병원에서 산소병을 많이 보죠. 그래서 산소는 꼭 특수 용기에 담아서 이용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럭 위에 트럭 가지고 산소를 운송하려면은 무작정 산소를 트럭 바구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산소를 운송하려면은 트럭 가지고 산소를 운송하려면은 산소병에다가 산소를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트럭은 이 산소병을 나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적혈구도 마찬가지예요. 적혈구가 산소를 운송할 때 적혈구 자체가 직접 산소를 담는 게 아니고 적혈구는 히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모글로빈은 산소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히모글로빈을 운송하면서 산소를 운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혈액 중에서 이거는 10cc 혈액, 정상 혈액, 이거는 10cc 혈액이지만 역시 그런데 히모글로빈이 부족합니다. 이쪽보다 절반 부족해요. 그래서 똑같은 10cc 혈액이다 할지라도 똑같이 10cc 혈액이다 할지라도 이쪽에는 히모글로빈이 절반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여기보다 절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의 절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도리로 만약에 이쪽의 혈액 가지고 어느 신체의 어느 부위에 산소를 공급할 때 초당 10cc면 충분하다면은 만약에 이 혈액으로 공급한다면은 20cc 혈액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기하고 똑같은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에서 이거 두 가지 말입니다. 우에서 두 가지 경우는 10cc 혈액이 이쪽 10cc 혈액이 이쪽 10cc 혈액보다 산소를 2배 가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10cc 혈액은 여기보다 산소를 2배 가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양편에 산소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혈액을 똑같은 혈액 유동량을 동원해서 조직 세포에 산소를 공급할 때 똑같은 혈액 유동량 가지고 똑같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냐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세 가지 경우를 보시면은 아시겠는데 아래 세 가지여서 10cc 정상 혈액과 20cc 이거 혈액, 10cc 정상 혈액과 20cc 이쪽 혈액, 10cc 정상 혈액과 10cc 이쪽 혈액을 비교할 때 가지고 있는 산소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산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가지고 있는 산소를 결국 세포들에게 풀어줘야 세포들이 그 산소를 얻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저결구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은 이쪽하고 이쪽, 이쪽하고 이쪽, 이쪽하고 이쪽 산소를 풀 수 있는 량이 달라요. 그러면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10cc 혈액입니다. 이것은 10cc 혈액이지만은 저결구 변형성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저결구 변형성이 뭐죠? 제가 제1강에서 병원에서 무시되고 있는 저결구의 약점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결구 변형성은 저결구가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트럭이 짐을 나를 때 목적지에 가서 꼭 그 짐을 푸는 장소를 찾아가야 되겠죠. 보통 창고에다 짐을 푸는 거 아니에요. 그 창고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트럭이 차가 너무 넓어가지고 창고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짐도 풀 수 없어요. 같은 도리입니다. 그래서 저결구 변형성의 불량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결구는 반드시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가야 짐을 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결구가 크기가 모세 혈관보다 큽니다. 저결구의 사이즈가 7에서 8 마이크로미터인데 모세 혈관은 4에서 6 마이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결구가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가려면은 이 변형성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임의의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가지고 혈압의 힘을 받아서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후에야 산소를 푸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형성이 안 좋으면은 아예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가진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10cc 혈액하고 이 10cc 혈액, 산소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의 양을. 그렇지만은 이쪽 10cc 혈액 중에서 이 8개 저혈구가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에는 저혈구의 변형성이 좋아가지고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개나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이쪽에는 위에 5개가 저혈구의 변형성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토탈 이쪽 4개의 저혈구만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8개의 저혈구가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풀 수 있고 이쪽에는 4개의 저혈구만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가서 산소를 풀 수 있어요. 결국 이거 10cc가 풀 수 있는 산소는 이쪽에 2배 되겠죠. 그래서 같은 도리로 똑같은 산소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쪽 혈액을 쓴다면은 이쪽보다 2배의 혈액 유동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결론이에요. 저혈구에 차질이 있으면은 많은 혈액 유동량을 동원해야만 정상적인 산소수를 만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쪽 줄은요, 이게하고 비슷해요. 정상적인 10cc 혈액, 이것은 저혈구 발육이 불량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산소량하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산소량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림에 보다시피 이 우쪽에 5개 저혈구가요 좀 커요. 사이즈가 커요. 왜서 크냐? 저혈구 발육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저혈구는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 넘습니다. 정상은 7에서 8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저혈구는 변형성이 좋아도 쉽게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산소를 풀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역시 8개 저혈구가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쪽에는 역시 4개만 모세 혈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결국 역시 이 경우와 비슷해요. 이쪽에 20cc 혈액을 동원해야만 이쪽 10cc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과 비슷합니다. 이 마지막 줄은요, 역시 정상적인 10cc 혈액, 이쪽도 역시 10cc 혈액이지만은 차별이 뭐인가 하면은 탄산탈수 효소가 부족합니다. 탄산탈수 효소는 뭐냐?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트럭이 일단 창고에 들어간 다음에 그 산소병을 풀려면은 꼭 무슨 지게차 또는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장비가 있어야 그 산소병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혈구가 가지고 있는 히모글로빈이 산소를 풀려면은 역시 비슷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가 바로 탄산탈수 효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산탈수 효소가 부족하다면은 이 맥의 저결구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충분히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탄산탈수 효소가 이쪽의 절반이라면은 여기서 풀 수 있는 산소는 이쪽에 풀 수 있는 산소의 2배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도리로 이 탄산탈수 효소가 부족할 때는 역시 이쪽 20cc 혈액을 동원해야만 이쪽 10cc 혈액을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탄산탈수 효소는 아연과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은 탄산탈수 효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결구에 차질이 있으면은 많은 혈액을 동원해야만 혈액의 신체의 정상적인 산소 수요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형성 과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압이란 동맥혈관벽이 혈액으로부터 받는 압력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있는데,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해서 혈액이 대량 박출함으로써 동맥혈관이 늘어질 때 혈관벽이 받는 압력입니다. 심장 수축이 끝나면은 심장과 이 대동맥 사이에 발부가 있는데 막히고 심장은 확장해서 새로운 피가 들어와서 심장을 채워 다음 차례의 박출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심장의 확장기에 심장 자체는 혈관벽에 압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 수축기에 혈관이 늘어났잖아요. 그 자체 탄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혈관 자체는 원래 상태로 줄어지겠죠. 이때 혈관이 혈액에게 압력을 줍니다. 그러면은 혈액은 계속 신체 각 부위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혈관이 줄어지는 과정에서 혈관과 혈액 사이에 생기는 압력을 확장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축기 혈압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수축기에 수축돼서 혈액을 밖으로 힘차게 뿜는데 이것을 심장의 박출이라고 합니다. 이 박출된 혈액은 대동맥으로 뿜기에 대동맥은 혈액이 너무 차서 막 늘어집니다. 혈관이 많이 늘어질수록 혈관벽에서 받는 압력이 세겠죠. 쉬운 노래입니다. 대동맥에 혈액이 많이 찰수록 혈관이 더 많이 늘어지고 따라서 혈압도 더 높겠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요소들이 대동맥에 혈액이 많이 차 있도록 영향 줄까요?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심장의 박출량입니다. 심장이 매 초에 박출하는 혈액의 량이 많을수록 동맥혈관은 더 많은 혈액을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심장이 더 힘있게 더 빨리 작동해야죠. 그러면 심장의 박출량은 또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될까요? 이 부분은 동맥에 혈액을 채워주는 나머지 두 가지 요소를 설명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주변 혈관의 직경입니다. 의학적으로 뇌를 중심으로 부르고 이 뇌를 제외한 인체의 모든 부위를 주변이라고 합니다. 인체는 모든 자원을 뇌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 뇌가 갑자기 많은 산소를 소모하던가 또는 혈액의 산소 공급 효율이 많이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고산지대에 왔을 때 우리 주변 혈관의 직경이 좁아지는데요. 그러면은 혈액들이 대량으로 뇌로 몰립니다. 주변 혈관이 좁아지면은 대동맥에 차 있는 혈액은 빠져나갈 길이 좁아져서 혈관을 한 길 더 늘어놓는데 그 결과 혈압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 약 중에 한 가지 큰 종류는 혈관을 넓히는 종류입니다. 그 결과 주변 혈관의 직경이 오르고 대동맥 속에 있는 혈액이 쉽게 빠져나가서 혈압이 내립니다. 그러면 뇌로 몰아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지겠죠.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변 혈관의 직경은 콩팥과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콩팥이 잘못되면은 주변 혈관이 계속 좁아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도 혈압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혈액의 점착성입니다. 점착성이란 액체들의 막 찐득찐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혈액이 찐득찐득할수록 동맥을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리기에 동맥혈관에 피가 많이 남게 되고 따라서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위의 세 요소 중에서 혈액의 점착성은 혈액 자체와 관련되는데 경험으로 보아서 저혈구 변형성이 좋아지면 점착성도 좋아집니다. 심장의 박출량은 주로 뇌의 산소 수요 상황이 결정하는데 혈액의 산소 공급 효율이 좋을수록 박출량은 적습니다. 그리고 주변 혈관의 직경은 콩팥 자체의 기능 외에 역시 뇌의 산소 수요 상황과 혈액의 산소 공급 효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의 박출량과 주변 혈관의 직경은 뇌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해드린 지식들을 가지고 고혈압이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불량한 음식 습관, 생활 습관은 저혈구의 품질이 여러 면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혈구의 수량, 히모글로빈 질량, 저혈구 변형성, 저혈구 발육, 탄산 탈수 효소 등 면의 수치가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의 산소 공급 효율이 떨어집니다. 즉 피가 좋을 때와 비교해서 피가 나빠지면 더 많은 혈액의 양을 동원해야 똑같은 산소의 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혈액을 동원한다는 말은 혈압을 올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피가 나쁠 때 정상적인 산소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혈액의 양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의 신체는 산소의 수요량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혈압을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체의 기본적인 생리활동에 극히 중요한 조직들의 산소 수요는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에는 항상 충분한 혈액 유동량을 보내야 하는데 피가 안 좋을 때는 그 부위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는 온몸의 혈압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인체의 기본적인 생리활동에 극히 중요한 조직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저산소증에 엄청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간에서는 산소 수요를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체는 뇌에 대한 산소 공급을 보장하는 여러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변 혈관의 직경을 좁혀서 혈액을 뇌로 몰아가는 것이 그 중에 하나 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뇌는 심장의 활동을 엄밀히 강력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작동하는 힘을 크게 하든가 또는 심장의 맥박을 올리든가 하는 것은 모두 뇌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뇌에서 연수라고 하는 조직이 맡고 있는데 연수는 심장 혈관의 중추라고 불리웁니다. 이 그림을 간단히 보세요. 이 가운데 이게 연수를 대표하고 이게 심장입니다. 이 새까만 줄이 신경으로 봅니다. 신경을 대표합니다. 그러면은 연수는 이 신경을 통해서 심장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뭐 심장이 빨리 뛰든가 또는 심장이 힘있게 뛰든가 이 모두 연수가 통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A, B, C는 뇌에서 역시 중요한 조직입니다. 굳이 그 이름은 알 필요 없고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조직이 있는데 이들은 신경을 통해서 연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중에 어느 하나가 저산소증,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면은 연수를 자극해요. 그러면 연수는 심장의 일을 강화시켜서 심장의 박출량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도리예요. A, B, C 또는 연수 중에 어느 하나가 만약에 저산소증에 빠지면은 꼭 심장의 작동을 올려서 심장의 박출량을 올리게 합니다.
피가 너무 안 좋으면은 A, B, C 그리고 연수는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가 안 좋을 때 고혈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가 너무 안 좋아서 주변 혈관의 내경을 좁혀도 혈액을 뇌 쪽으로 많이 몰아갔는데 그들의 산소 수요를 역시 만족하지 못한다면 심장의 박출량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혈압도 오르고 심장의 부담이 오르겠죠. 피가 안 좋기 때문에 심장 자체도 산소를 얻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심장의 부담이 오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소도 충분히 받기 어렵고 그 결과 심장병으로 발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을 다스리는 제일 철저한 수단은 바로 혈액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고혈압은 단순히 피가 너무 안 좋아서 혈액의 산소 공급 효율이 떨어져서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가 안 좋아서 이루어진 저산소증은 심장뿐만 아니라 온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췌장도 저산소증에 빠지기에 높은 인슐린 수준이 유지되는데 그러면 비만과 당뇨를 조성하게 됩니다. 만약 혈압을 전반적으로 개량해서 혈액의 산소 공급 효율을 대폭 올리면은 한 방에 모든 게 풀어집니다. 작은 양의 혈액으로도 뇌의 산소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은 주변 혈관을 좁혀서 혈액을 뇌로 몰아붙일 필요가 없고 심장 박출량도 올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자연히 내려오게 되고 이런 혈압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췌장의 B세포도 충분한 산소를 얻어서 인슐린이 적당한 수준을 기록하면은 비만의 추세가 멈추게 되고 그리고 만약 살아남은 B세포의 수량이 충분하다면 당뇨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상세한 내용은 저산소증과 비만, 당뇨를 시청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유전성 빈혈을 제외하고 혈액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해결책은 제1강 병원에서 무시되고 있는 저혈구의 약점들을 시청하세요. 방금 그 그림에서 A, B, C 그리고 연수가 저산소증에 빠지면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혈액이 안 좋아서 이들이 저산소증에 빠지는 경우만을 토론하였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 경우에 역시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소순환 장애 때문에 이루어진 저산소증입니다. 미소순환 장애가 있을 경우 그 부위에 혈액 유동량이 줄어져서 저산소증을 일으킵니다. 만약 A, B, C 그리고 연수증의 어느 하나가 미소순환 장애에 걸려 저산소증에 빠져 있으면 똑같은 도리로 고혈압을 일으키겠죠. 즉 미소순환 장애가 있는 부위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내서 저산소증을 해결하려고 심장의 박출량을 올릴 텐데 그러면 고혈압이 형성됩니다. 미소순환 장애는 피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그 부위의 조직이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산소를 소모하여 미소혈관의 내피세포를 저산소증에 몰아넣는 바람에 이루어집니다. 치료 방법과 상세한 형성 원인은 저산소증과 미소순환 장애를 시청하세요. 주의해야 할 것은 피가 아주 나쁘지 않아도 미소순환 장애가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혈압은 비만과 당뇨가 동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순환 장애의 치료 초기 보통 증세가 심해지는 호전 반응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초기에 혈압이 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소순환 장애가 오래되면은 혈관의 타락이 복잡해지는데 치유가 어렵습니다. 현대사회에 저산소증이 너무 흔히 보이고 신경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그런 유형의 고혈압, 즉 단순히 혈액이 너무 안 좋던가 또는 뇌의 중요한 조직이 미소순환 장애가 있어서 이루어진 고혈압, 이 두 가지 경우의 고혈압이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두 유형의 고혈압은 또 지금까지 의학상 인정되지 않은 고혈압 유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가 그렇게 많지만은
의학적으로 원인이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강의에서 설명해드린 고혈압 유형이 바로 본태성 고혈압이 아닐까요? 다음은 혈액요법을 써서 고혈압 그리고 심장병을 다스리는 신뢰를 몇몇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는 뭐뭐 소프트젤을 드신 지 한 병 넘었다. 지금 잠도 깊고 얼굴색도 좋아졌고 힘이 생겼고 심장도 떨리지 않고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됐다. 뭐뭐 소프트젤은 이름난 제품도 아닌데 생각밖에 아버지의 큰 문제를 해결했다. 신기하죠? 그러나 도리는 간단합니다. 피가 좋아지니까 작은 양의 혈액으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박출량이 내려가고 그러면은 심장의 부담이 떨어지고 심장 자체도 더 많은 산소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떨리지 않습니다. 병이란 게 그렇습니다. 약을 맞게 쓰면 쉽게 치유되고 안 맞는 약을 쓰면 아무리 비싼 약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를 보셔도 아시겠죠? 피가 좋으면 모든 게 좋아진다는 도리 말입니다. 제가 지금 임상의학에 대해 이해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혈액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의사들은 혈액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뭐뭐 소프트젤을 먹은 지 8일째이다. 제일 눈에 띄는 일은 혈압이 내린 점이다. 원래는 계속 150 건너끔 110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자주 온몸이 빨개지고 뇌열이 심해지고 했는데 의사 말로는 갱년기 반응이라고 한다. 어제 혈압이 뜻밖의 140 건너끔 90으로 내리고 오늘 아침은 140, 130 건너끔 90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견갑상관 관절 주위 염증도 지금은 아주 편안하고 다시는 옛날같이 뻣뻣하지 않다. 보세요. 피가 좋아지면 모든 게 한방에 호전됩니다. 세 번째로 뭐뭐 소프트젤은 진심으로 좋다. 어머님과 아버지는 모두 효과를 보았다. 어머님은 당뇨이고 아버지는 고혈압이다. 피가 좋아지면은 혈압뿐만 아니라 당뇨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며칠 간격으로 량을 올려서 뭐뭐 소프트젤을 먹고 있는데 한 병을 다 먹으니 혈압도 내려오고 뇌열도 사라졌다. 벌써 몇 년이나 매운 음식을 먹지 않았다. 심지어 해바라기도 먹지 않았는데 늘 뇌열이 심해 혓바늘이 일어나고 아픔에 시달린다. 그때마다 약을 먹으면 좀 낫고 약을 끊으면 또 일어나곤 했다. 뭐뭐 소프트젤을 먹은 지금은 끝내 뇌열 문제를 해결했다. 정말 기쁘다. 역시 그 말씀입니다. 피가 좋으면 모든 게 좋아진다. 다섯 번째로 며칠 먹으니 혈압이 내려오고 밤에 별로 일어나지 않고 기력이 돋는다. 피가 좋으면 온몸에 산소가 넘치고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어머님은 벌써 10병 드셨다. 원래 고혈압으로 뇌출혈과 뇌갱색 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혈압약을 철저히 끊었다. 주의하세요. 뇌갱색 위치에 따라서 고혈압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과 심장병에 관해서는 이상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은 저산소증과 다양한 통증에서 찾아뵙겠습니다.